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4년 8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힘차게 텔레라마 코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선영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고 오신 의상이 네. 흰 셔츠에 네. 기운이 확 퍼져 있는 것 같은 네. 범상치 않은 와이셔츠를 입고 오셨는데요. 이 흐름을 살려서 네. 소재를 소개해 주시죠. 시즌에 맞는 네. 주제인 것 같은데 뭐 남양 특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최근에 TV에 오컬트 소재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초에 파묘 열풍도 굉장히 대단했었고 그렇죠. 네. 1200만이 넘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오컬트 붐 현상에 대해서 TV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징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제목들 거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좀 눈에 띄는 현상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네. 지상파 TV에서 오. 이런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게 좀 다른 현상인데 네. 일단 작년에 김은희 감독의 악귀라는 드라마가 그렇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네. MBC에서는 이제 심야괴담회라는 공포 괴기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 프로그램은 네. 그 괴담이라는 게 네. 범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초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네, 얘기들만 맞습니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미스터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소재로 한 그런 괴담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이게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이한 거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SBS에서 최근에 신들린 연애라고요. 무속인들, 그 네. 점술가들의 연애 예능이에요. 아, 연애 예능이라 네. 오컬트가 합쳐져서 나온 혼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연애 예능하고 똑같긴 한데요. 그 안에 이제 신이 점주해 주신 운명의 상대가 따로 있고 네. 본인이 그 데이트 와중에 마음이 끌리는 상대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고요. 저는 이게 네. 처음에 무당이나 점술가가 네네. 이 커플들에게 뭔가 봐주고 네네. 누가 인연인지 그걸 했는데 세상에나 참가자들이 다 네, 맞아요. 무속인.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무속인 직업군이 네. 그만큼 많이 젊은 분들이 계신지도 몰랐기 네, 때문에 저도 보면서 약간 선입견이 많이 깨졌고 이렇게 무속인이라고 하면 이런 우리 이미지가 대놓고 이런 걸 공개할까 싶었는데 신만 모실 것 같고 네네.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더라.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좀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미스터리 수사단이라는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기존의 추리 어드벤처물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얽힌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 작품도 또 언급을 할 수 있겠네요. 지난 10월에 오픈이 됐었는데 LG U 플러스 모바일에서 타로 7장의 이야기라는 타로점. 네네 옴니버스 호러 시리즈죠. 네. 네. 그리고 이 초현실적 현상하고 다큐멘터리는 서로 상극인 것 같은데 네네. 또 그걸 시도하는 기획도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프로그램이 이제 샤먼 귀신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샤먼 땡땡 네네. 귀신전. 티빙 오리지널 다큐 시리즈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최초의 제작진이 무속 카페에서 약 2년 동안 총 7명의 살해자들을 모아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다가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무당한테 자기 문제를 들고 간 분들이 각 회차의 주인공이란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뢰자죠.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는 그런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어낸 시리즈인데요. 보니까 유지태 씨랑 옥자연 씨 두 배우도 나오더라고요. 네, 프레젠터라고 하는데 보통의 이런 다큐멘터리는 내레이터가 있어서 뭐 소개를 한다거나 PD가 뭐 직접 그렇죠. 네. 다닌다거나. 근데 여기서는 유지태 씨와 옥자연 씨가 멀더와 스컬리처럼 그래요, 과거의 맞아요. 스마일에 서로 막 화상으로 네. 거긴 어떠냐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저분들이 연기 중인 건가 아니면은 좀 다른 모드로 네. 대화를 하고 계신 건가. 근데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화면을 보면 드라마 속에 있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네. 취재자이기도 하다 뭐 그 네네.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지켜보기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유행이라고 짧은 현상으로 볼 때가 있고 사회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네네. 장기 지속되는 네네. 트렌드일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에 어디쯤에 와 있나요? 최근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장르군을 형성을 하면서 여러 작품들이 막 잇따라서 방영되고 그런 거는 확실히 이제 하나의 경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현상에 눈에 띈 게 저는 2010년대 중반부터라고 보거든요. 오컬트물이라는 것이 아주 마이너한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주류 영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변화를 감지하는 시기가 그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영화계에서 검은 사제들, 뭐 곡성 이런 작품들이 이제 흥행을 했잖아요.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네. 검은 사제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네. 장재영 감독님이 사바하,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파묘까지 이어져 네. 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TV에서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케이블에 장르물 전문 채널이 있어요. OCN이라고 CJ 계열의 채널이었어요. 그 OCN 액션 뭐 이런 네네, 식의 맞습니다. 서브 장르 네. 이름이 잠깐 셜록도 생겼었죠. 방영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게 장르물 전문 채널을 표방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컬트 소재의 드라마들을 이렇게 조금씩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 2018년도에 방영을 했던 손더게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샤머니즘과 엑소시즘을 결합한 드라마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엑소시즘은 천주교 사제들도 뭐 하는 걸로 나오는 거고. 네. 김동욱 씨가 연기하는 그 영매 능력이 있는 택시기사와 김재욱 배우가 연기하는 구마사제 그리고 정은채 배우가 연기하는 형사 이게 3인방이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각각 네. 다른 세계관을 그렇죠.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맞습니다. 거구나. 네. 어떤 악령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미지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김동욱 씨의 능력 그리고 형사다 보니까 단서를 하나하나 취재해 나가는 그런 정은채 씨의 역할이 수사.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악령을 퇴마하는 역할은 이제 김재욱 씨가 연기하는 사제가 훌륭한 분업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컬트물이라는 게 안방극장에도 통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면서 그 다음 해에 OCN에서 줄줄이 이런 작품들을 많이 내보냈죠. 일단 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송세벽 씨와 고준희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인데 여기서는 형사가 영매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고 특기자로 뽑았나? 고준희 씨는 이제 무속인으로 나오고요. 네. 사람의 몸에 빙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스릴러 드라마. 그럼 어떻게 검거할 수 있어요? 악령?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악령하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네.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소재에 주목을 많이 했는데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 이경미 감독이 연출을 했죠. 이게 2020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K 오컬트 드라마 세계관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연상호 감독이 방법 제 차이. 네, 방법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저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10대 소녀 방법사와 그리고 사회부 기자가 협업을 해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악령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악령이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AI 기술과 이런 점술이 만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내다보 드라마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대의 무속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그러듯이 최신의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적수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이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세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실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악령이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런 SF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법이라는 작품이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이거 등장인물 이름이
소문이었나요? 네, 소문이에요. 주인공. 이런 타이틀이 나를 많이 속여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이제 악기와 싸우는 테마 히어로즈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장르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느낌이 좀 확고해진 게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네. 한 10년 정도의 흐름은 보이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한두 작품의 어떤 흥행 성공만으로 메이저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 잘 되니까 네네. 비슷한 걸 만들자거나 네네. 사람들이 이걸 재밌어 한다. 그런 것 이상의 네네네. 더 깊은 이유가 있진 않나. 네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입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 같은 건 없을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의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된 말이 있었어요.